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무브다운 대표 강사 성기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강이뼈 앞쪽에 있는 경골 앞쪽에 있는 근육들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로 나눠서 배워볼 건데 먼저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붙어 있는 근육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을 걷어냈을 때 속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크게 보이는 요 머리가 두 개 붙어 있는 요 근육이 뭐죠? 맞습니다. 비복근입니다. 그래서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킬레스건 제 겉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점이 한번 보시면 한쪽 머리만 떼서 볼게요. 이게 무릎 위쪽에서 시작을 해요. 무릎이 요 부분을 관절 융기라 부르죠. 이 관절 융기 위쪽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에피콘다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요 윗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정지점은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어디에 붙냐면 이 뒤꿈치뼈가 종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뒤꿈치뼈 끝에 붙는다. 그래서 종골 조면, 거친 면에 붙는다. 대부분 우리 뼈 중에서 조면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 거친 면인 부분들은 대부분 무언가 붙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인대나 건이 붙는 위치다. 즉 근육이 붙는 위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능이 관절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위쪽으로 잡아당겨 주겠죠. 그러면 모멘트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회전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죠. 반시계 방향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발끝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저축 굴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 굴곡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대퇴골 위쪽에서 시작을 했었죠. 대퇴골의 관절 융기 위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굴곡 또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햄스트링이 너무 짧은 게 아니라 우리 이 비복근이 많이 짧은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무릎을 펴는 것보다 발끝을 우리 배측 굴곡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당겨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비복근이 짧은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만나볼 근육은 족척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게 조그맣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아킬레스건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붙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기능은 비복근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시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복근을 한 장 걷어내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가자미근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가자미근은 왜 가자미냐면 생긴 모양이 가자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가자미근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마치 물고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가자미를 닮았다 해서 가자미근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에 붙어서 족척, 족저굴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혹시 하지정맥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몸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혈관의 탄성도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탄성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몸에서 심장에서 제일 먼 발 쪽이 다시 중력을 이겨내고서 혈액이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이 가자미근이다. 그래서 가자미근이 미세하게 계속 수축을 하면서 정맥을 마치 짜요짜요처럼 쭉쭉 짜준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위로 밀어주고 위로 밀어줘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해지고 정맥의 기능 또한 약해져서 혈관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 정맥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역류하지 않게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쌓이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서 쌓이면 혈관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가자미근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 즉 정맥을 짜주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속에 있는 근육들을 볼게요. 뭔가 복잡하죠? 근데 어, 제일 중요한 요 친구만 보겠습니다. 요 친구는 우리가 앞에 있었을 때 경골 앞에 있었던 근육이 뭐였죠? 정경골근이었죠. 얘는 경골 뒤에 있기 때문에 후경골근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후경골근은 보시면 자, 근육이 경골과 비골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요. 안쪽에 복숭아뼈 뒤쪽으로 주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주상골 밑으로 주행을 하는데 어디까지 붙어 있냐면 발바닥을 이렇게 길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기능을 보면 당연히 발바닥에서 발바닥을 당겨서 위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저축 굴곡의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깥쪽부터 발을 끌어서 안쪽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네 번의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안쪽에 있는 긴 아치, 종 아치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아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우리 근육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르래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쪽에 두 개의 도르래가 있었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세 번째 도르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 세 번째 도르래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이 후경골근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장지굴근과 장무지굴근, 이 두 가지 다 여기 안쪽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발가락을 구부려주는 기능도 수행을 하지만 또 한 가지 발목을 족저굴곡시키고 네 번 시키는 기능 또한 같이 수행해주는 중요한 근육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근육들은 우리 비골에 붙어 있는 비골근들이에요. 당연히 긴 근육과 짧은 근육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셋째 비골근이 있는데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바깥쪽 복숭아뼈 뒤쪽에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저는 네 번째 도르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단비골근은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우리 중족골에서 끝나요. 장비골근은 보시면 근육을 조금만 빼볼게요. 이렇게 안쪽까지 와서 붙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얘를 걸어볼게요. 보면
첫 번째 우리 중족골까지 와서 붙습니다. 즉 발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라는 거죠. 즉 발바닥이 바깥쪽을 보게 만들어주는 외번을 만드는 기능 또한 수행을 하고요. 이 뒤쪽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축 굴곡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단비골근도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장비골근이 더 멀리까지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후경골근이 어떻게 붙어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실까요? 장비골근 이렇게 붙기, 후경골근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거든요. 넓게. 그럼 마치 얘네 둘이 겹쳐진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즉 얘네들 양쪽에서 발을 위로 당기는 거죠. 마치 우리가 끈을 하나 양손에 잡은 상태에서 아치 있는 부분에 걸어놓고 발을 잡아당기면 발의 안쪽에 있는 아치들이 위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발의 아치를 형성하는데 후경골근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근육이 장비골근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요 기능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잘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치를 이 근육 또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은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일단 우리 아킬레스건에 연결되어 있던 근육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했었죠? 맞아요. 강력한 족저굴곡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수행했습니다. 얘네들이 근육이 클 수밖에 없고 족저굴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만큼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발을 족저굴곡하면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보행을 하기 때문에 족저굴곡에 가담하는 근육들이 많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족저굴곡근들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근육들 안쪽에는 발가락을 굽혀주는 근육과 그리고 후경골근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시작하는 세 번째 도르래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족저 굴곡과 네 번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후경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깥쪽에 붙어 있는 장비골근과 함께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근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장비골근, 단비골근, 셋째 비골근이 있고, 셋째 비골근은 우리 앞쪽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은 이 바깥쪽 복숭아뼈 네 번째 도르래에서 출발을 해서 발바닥 쪽으로 가는데, 우리 장비골근 또한 첫 번째 중족골까지 길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후경골근과 함께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벌써 21강의를 모두 들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는 조금 더 질 높고 좋은 강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둘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